자, 저희 React.js, 우리가 이제 React 문법 중에 JSX 문법은 이제 첫날부터 우리가 시작하기 찍어볼 때, HTML 출력할 때도 계속 썼던 게 JSX 문법이었어요. 왜냐면 그냥 일반 자바스크립트로 찍으면 태그 표현하기가 되게 불편했거든.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차피 태그를 넣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JSP도 지금 백엔드 할 때 JSP가 등장한 배경도요. 그 프론트엔드에다가 표현할 때는 백엔드를 프론트엔드로 표현해야 되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태그를 써야 되는데 태그 쓰기가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JSP라는 그 자바 서버 페이지라는 언어 그 구현 방법이 등장한 거고요. 그전에는 뭐 그 자바 서블릿에서 표현하는 건 되게 어렵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불편한 걸 풀려고 네, 이 JSX 자바스크립트 XML 문법을 도입을 한 거다. 어제 그 내용만 좀 정리를 해본다면요. JSX, JSX.jsx 파일. JSX라는 건 자바스크립트. append child 해가지고 메서드를 뭐 해서 계속 그 태그를 뭐 추가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원래 해야 되겠지. 근데 얘는 바로 추가를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력 방식이 또 react dom.render 해가지고 출력할 요소, 출력 요소 해가지고 우리가 출력 방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었지만 좀 다르게 출력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죠. react dom 요거를 한꺼번에 출력하니까 너무 여기 들어가는 요소가 길잖아. 그러니까 요거 분리를 한 거야. 출력할 요소를 출력 요소 뒤에 있는 부분을 따로 변수에다가 할당해서 create root, 예, 출력할 요소가 루트거든. 출력 요소가. 그리고 출력할 요소는 우리가 집어넣을 요소 있죠. 예, 그걸 렌더 시키는 게 출력할 요소잖아요. 네, 그래서 렌더라는 것도 이렇게 그 파라미터를 두 개 받고 하나 받고 두 가지로 만들어져 있네. 상식적으로 이런 게 뭐라고? 오버 로딩 방식으로 구현됐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름이 똑같은데 파라미터가 개수나 그 뭐지? 형이 다른 이런 것들을 오버로딩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여기 출력 방식 두 가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JSX를 넣고 안 넣고로 구현을 다르게 해본다면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다. 그거를 JSX가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표현식 나오는 방법 여기 중괄호를 쓰면 표현식 쓸 수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다 뭐 계산식, JS 문법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중괄호 안에다 쓰시면 예, 출력할 때 이 부분이 바뀌어서 나오죠. 그때그때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겠죠. 그리고 태그 지원 요소 어제 요거 좀 중요하다고 자세히 좀 다뤘어요. 여러 태그를 쓸 경우에는 이렇게 예, 여러 태그를 쓸 때는 뭔가 하나 루트를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div를 쓰거나 뭐 섹션을 쓰거나 뭐 메인을 쓰거나 뭐 어떤 태그를 쓰든지 간에 태그를 쓰면 그 태그가 같이 출력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아니 나는 여기다 태그를 쓸 생각이 없는데 태그를 하나 더 쓰게 되면 태그가 중복해서 출력이 되잖아요. 그게 싫을 경우가 많겠죠. 네, 그래서 리액트 여기 제작하신 JSX 문법에서는요. 이거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fragment라는 요 태그 이게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fragment. 그 조각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문법이 있는데 CDN 방식에서는 지원을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쓰는 건 안 하고 2번 같은 경우에 fragment는 설치형에선 다 돼요. 네. react.fragment 이렇게 사용했더니 사용이 됐었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굳이 꼭 써야 되겠기에 요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react.fragment 그 밑에 있는 fragment 요소를 갖다 쓰는 방식이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루트는 들어가는 순간 없어지죠. 이거는 그냥 패키징만 해줍니다. 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내용만 쏙 하고 들어갔어요. 다수의 HTML 요소 블록 삽입이라는 거 어제 출력한 거 보면은 이거죠. 다수의 HTML 요소 블록 삽입이라고 한 부분 이렇게 찍어서 보면은 여기에 div 안에다 우리가 툭 집어넣는데 보세요. 예. 여기에 H2 요소, UL 요소만 그냥 깔끔하게 들어갔죠. 이 싸고 있는 애가 안 들어갔죠. 만약에 여기를 어떻게 한다? 어제 한 것처럼 뭐 섹션, 기존 있는 태그를 여기다 써버리시면 기존 태그가 나와버린다. 그죠? 여기 이렇게 찍어서 다시 보시면 이거 봐요. 섹션 태그가 싸버렸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중간 구조를 만들고 싶지 않아.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죠. 필요하다면 물론 넣겠지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여러분들이 어제 한번 익혀봤고요. 그다음에 어제 내가 이 소가로를 꼭 써야 되는 걸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소가로를 안 써도 문법적 출력은 문제없이 돼요. 여기 보세요. 그냥 되잖아요. 소가로 없이 내가 프래그먼트로 쌌는데 근데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약간 그 뭐지? 소스가 약간 헷갈려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가로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소가로 문법이란 건 그거예요. 요거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뭐 어떤 그런 경계선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내 거 한번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홀로 태그는 반드시 닫는 태그를 쓰셔야 된다는 거. 그거 안 쓰면 문법적으로 에러가 나버리죠. 네, 문법 오류가 났었어요. 그래서 input type 텍스트 이거 혼자 쓰는 태그잖아요. 이것도 끝에 이렇게 닫는 거. 꺽쇠 전에 슬래시를 거주는 이 문법을 홀로 태그 닫는 거를 사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홀로 태그는 스스로 닫아라 라고 하는 거. 네, 어제 이거 글씨가 너무 조그맣게 나왔는데. 그리고 어제 클래스 쓰는 방법. 만약에 여기다 클래스를 쓰고 싶다. 그러면 my 클래스라고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보통은 클래스는 하고 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쓰잖아요. 클래스는. 근데 이렇게 쓰면 돼야 안 돼. 클래스는 하고 쓰는 순간. 여기서는 뭐가 주나요? 근데 이거 공식 문법에서는 이렇게 쓰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서 돼. 근데 된다고 해서 이 문법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지워봤는데 그냥 먹혀요. 여기서. 클래스라고 써도. 네, 근데 공식 문법은 이거야. 클래스라는 거는 키워드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클래스 네임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클래스 네임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쓰는 태그는 사실 변환할 태그지 오리지널 태그는 아니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변환 결과는 어떻다? 이 부분에 네, 클래스는 클래스 네임이라고 썼지만 클래스는 my 클래스라고 나오죠. 얘도 한번 넣어볼까? 잠깐만. input 클래스 네임은 my 클래스. 뭐 이렇게 하면 다 적용이 되죠. 이거 나 글씨를 키우고 싶었는데 일단 오케이. 그리고 이제 리액트에서 만약에 조건문을 쓰고 싶다 그러면 if문을 쓰고 싶다 그러면 위에서 우리가 일반 코딩을 해주시고 그게 여기에 반영될 수 있게 뭘 쓴다? 우리가 이렇게 쓰는 부분이 위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JS 표현식 요걸 잘 JSX에서는 표현식을 중괄호 안에다 쓴다. 요 부분. 중괄호의 표현식을 작성할 수 있다. 네, 문법 또는 여기 속성도 쓸 수 있고 변수도 쓸 수 있고 그렇다고요. 네, 그런 내용이 여기서도 또 다시 한번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if문을 써가지고 만약에 코딩을 했다. 그러면 이 코딩 결과를 여기에다 찍어줘야 되니까 네, 표현식 중괄호 이거를 꼭 쓰신다고요. 그리고 3학년산자를 쓸 경우에는 직접 여기다가 중괄호 안에다가 이건 연산자니까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요 안에다가. 타임이 9보다 크냐 지금 들어와 아니냐 더 놀다. 그래서 어제 이걸 찍어봤죠 저희가. 네, 지금 몇 시지? 8시야. 더 놀다. 뭐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찍히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제 찍은 거는 바로 이렇게 JSX의 일반적인 문법을 좀 한번 쭉 한번 저희가 더 봤고요. 이제 컴포넌트로 들어갑니다. 컴포넌트 만들어 볼까요, 우리 여러분? 컴포넌트 오른쪽 버튼 합니다. 리액트 학습 오른쪽 버튼 04번 컴포넌트 HTML 한글로 써볼까요? 04 04.component.html component.html 이렇게 넣을게요. component.html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비어있지? 느낌표 짠! 한 번에 집어넣어 주시고 컴포넌트 네, 뭐 엣지 부분만 컨시케로 날리고 제목을 컴포넌트라고 써주겠습니다. 04.
리액트 컴포넌트. 이 컴포넌트 부분부터가 굉장히 아주 재미난 부분입니다. 컴포넌트. 그리고 여기 쓰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는 애들, 제가 기본 CDN이라고 여기 제가 넣어드린 거 있죠? 네. 이 CDN,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 내가 JS 그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지 않지만 온라인상 불러오는 게 이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 라이브러리, 가상돔, 바벨 세 가지를 불러온다. 예, 컴포넌트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리액트 컴포넌트 여기다 컨트롤 V. 복사 안 했어? 컨트롤 C, 컨트롤 V. 리액트 컴포넌트. 컨알 P. 줄 한번 맞출까요? 네. 리액트 기본 컴포넌트와 가상돔 라이브러리 그리고 바벨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쭉쭉쭉 들어갔습니다. 네, 요거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컴포넌트가 들어와야 되겠죠. 컴포넌트. 여기 밑에다가 오늘 약간 컴포넌트 쓸 때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다른 임포트를 할 거거든요. 네, 다른 파일을 또 조각 내 가지고 쓸 거예요. 이렇게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문법을 쓰기 전에는 일단 여기다가 컴포넌트를 불러와야 되니까 컴포넌트 JS를 JSX에다 똑같은 이름 만들게요. 공사 여기 JS 안에다가 공사 컴포넌트.jsx. 지금 우리 이거는 지금 스타디 지금 뭐지? 그 연습용이니까 파일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파1 공사 그대로 컴포넌트라고 쓸게요. 컴포넌트.jsx. 네. 여기가 컴포넌트 JSX가 되겠죠? 컴포넌트 JSX가 됩니다. 네. 리액트 컴포넌트. 네, 그래서 이걸 불러와 주세요. 컴포넌트 HTML에다가 불러와. 내가 만든 거 여기다 호출하면 되겠죠? 스크립트 src 이렇게 땡 js 밑에 있는 04번 컴포넌트 jsx하고 여기 타입을 이렇게 써주시는 거. 타입은 텍스트 슬래시 바벨 이렇게 바벨 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벨. 좀 추운 듯해서 온풍기를 좀 돌렸어요. 나도 좀 추운 것 같아. 기온이 좀 7도구나. 감기 조심하세요. 팜피린 S. 오케이. 바벨. 지금은 그냥 이렇게 부르잖아. 네, 이렇게 불러서 일단 써보지 뭐. 여기에다가 컴포넌트 있는 데다가 딱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파일에다가 컴포넌트 HTML 만들었으니까 여기 컴포넌트 연결시켜 놓으세요.
index.html에 여기 li에 링크 걸어주는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땡 슬래시 04 컴포넌트 HTML. 그러면 컴포넌트 HTML 파일을 메인 iframe에다가 불러오게끔 이미 돼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좋습니다. 이제 들어갈 준비가 쫙 됐습니다. 컴포넌트 JSX.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리액트를 하고 있는데 뭐 현업에서도 리액트를 이제 자바스크립트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도요. 그 새로운 라이브러리나 그 프레임워크를 배우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수요가 지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유행의 파도가 막 휩쓸고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리액트, 뭐 Vue.js도 지금은 이제 많이 사용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리액트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제대로 하고 가신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자세히 다뤄보려고 계속 가고 있죠. 네, 컴포넌트 봅니다. JSX 컴포넌트. 컴포넌트는 무엇인지 기본 얘기를 좀 하고요. 네, 여기에다가 뚝뚝뚝 별표시 쫙 좀 해가지고 컴포넌트를 써볼까요? 저는 리액트 컴포넌트, 리액트 컴포넌트. 근데 저는 컴포넌트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옛날에 저는 그 오디오를 집에서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디오가 컴포넌트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턴테이블 따로, 뭐 카세트 테이프 따로, 뭐 튜너 따로, 뭐 라디오 듣는 거 이게 다 따로따로 돼 있어서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구성해서 그 오디오를 사용했거든요. 뭐 인켈 요즘은 인켈이 망하진 않았는데 많이 없어졌어 옛날에. 뭐 이런 시스템들. 그러니까 따로따로 기능이 돼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걸 컴포넌트라고 보통 옛날에 시스템들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컴포넌트랑 비슷해. 기능적으로 분리해 놓고 쓰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의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컴포넌트는 HTML 요소를 반환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함수예요, 함수.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특징을 좀 보면요. 특징 좀 다른 표시로 해볼까? 특징. 네, 특징은 1번. 컴포넌트는요. 독립적이다고 보통 얘기해요. 따로따로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컴포넌트는 독립적. 그죠? 독립적이고 그리고 재사용이 가능해요. 계속 또 필요한 애들은 여기저기서 부르다가 쓸 수 있으니까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코드 집합이고요. 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문법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요. JS 함수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함수와는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뭐가 다를까요? JS 함수하고는 비슷하지만은 얘는 무조건 HTML을 반환한다는 점이 틀려요. 그 JS 함수는 이런저런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반환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얘는 반환을 해야 돼. 이 컴포넌트는. 그래서 HTML 코드 반환을 무조건 한다는 점이 달라요. HTML 코드 반환 필수. 필수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를 줄여놓고 해야 돼.
그리고 3번. 컴포넌트는요.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는 그 함수 컴포넌트를 지금 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3번. 이 빼기 좀 중요하거든요. 네. 컴포넌트는 클래스 컴포넌트하고요. 클래스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 클래스 컴포넌트 한번 알아들으시죠.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볼 거니까 와 다 알 거야. 함수 컴포넌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우리는 지금 함수 컴포넌트에 집중해서 사용할 겁니다. 우리는 함수 컴포넌트를 사용할 겁니다. 예정. 왜 함수 컴포넌트에 집중할 거냐면요. 예, 배경이 있어요. 배경. 리액트에서 클래스 컴포넌트가 사용됐었거든요. 배경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네. 왜 함수 컴포넌트를 쓰는지. 네, 저희가 이제 컴포넌트를 만들 때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린 거죠. 클래스 컴포넌트 하고 함수 컴포넌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잘 안 보인다. 컴포넌트는 다음 두 가지이다. 점을 찍으면 뭐가 나와. 네. 클래스 컴포넌트. 이렇게 좀 글씨를 이 번호로 나눠 놓을게요. 이렇게. 클래스 컴포넌트하고 함수 컴포넌트 이렇게. 컴포넌트는 다음 두 가지다. 이렇게 두 가지로. 스타일이 두 가지가 딱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한 줄을 써놓으니까 눈에 잘 안 보여서 나눠 썼습니다. 클래스 컴포넌트, 함수 컴포넌트. 지금 이제 일단 한 거는 푸시를 하면서 갈게요. 푸시. 소스 푸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돼서 여기다 하고 있어요. 컴포넌트 react. 지금 JSX의 컴포넌트 JSX 여기를 지금 저희가 작성하고 있죠. 이거는 현재 파일. 현재 파일에게. 네. 오케이. 가볼게요. 짠. 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함수 컴포넌트에 집중한다. 왜 클래스 컴포넌트는 안 하냐? 클래스 컴포넌트는 지금 이제 바로 한번 만들 때 써보긴 할 건데요. 리액트에서 이제 주로 사용됐었어요, 사실은요. 클래스 컴포넌트. 컴포넌트는 리액트 초기에. 리액트 초기 중기에, 초중기라고 얘기하죠. 초중기에 주로 사용되었어요. 주로 사용되었으나, 리액트 버전 16.8 버전이 있거든요. 리액트 16.8이라는 버전이 나왔는데 요때 나온 게 16.8 버전이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버전에서 뭐가 추가됐냐면 우리를 훅 가게 하는 훅스가 나왔어. 이게 되게 유명해요. 훅스를 모르면 리액트를 논하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훅스가 있는데요. 훅스와 함께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네, 써도 되는데 문법이 없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훅스에서 함수 컴포넌트를 많이 쓰거든요. 훅스는 함수 컴포넌트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함수 컴포넌트에 집중한다는 얘기는 바로 얘 훅스 때문에 그래요. 더더욱. 그래서 이제 참고용으로 우리가 이제 그 클래스 컴포넌트가 있다고 했으니까 클래스 컴포넌트를 한번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우리가 조금 만들어 봤죠. 별 표시를 좀 더 해야지.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첫 번째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밑에다가 별도로 하면 또 그렇죠. 여기 줄 긋고 위에다가 계속 이어서 여기다가 선을 한번 구분선을 좀 긋게요. 네, 언더바 구분선 좀 긋고요. 여기다가 첫 번째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컴포넌트 만들기. 리리리리리리. 네, 리액트 컴포넌트를 생성할 때는요, 이름이 반드시 대문자여야 합니다. 이거는 클래스 컴포넌트랑 함수 컴포넌트 둘 다 마찬가지예요. 리액트 컴포넌트는 그의 이름은 반드시 첫 글자가 대문자이어야 한다. 네. 이게 안 되면은 적용이 안 돼요. 첫 글자가 안 지키면 적용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 네. 안 지키면 첫 글자를 대문자로 꼭 써주시고, 이거는 클래스 컴포넌트나 그 함수 컴포넌트 둘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클래스 컴포넌트를 여기다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컴포넌트. 네, 클래스 컴포넌트는 이제 상속받아가지고 쓰셔야 되거든요. 얘가 쓰는 법이 더 복잡해요. 그래서 더 안 쓰는 거예요. 클래스 컴포넌트는 뭐가 있냐면 extens라는 애가 있어요. extends react 점 컴포넌트를 상속받아야 돼요. 컴포넌트 이렇게 이런 거는 상속 명문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 extens라는 말은요, 우리 자바스크립트 문법에 JS 문법에 보면 제가 함수편 2개를 했는데 함수 상속이라는 파트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냥 한번 모양이나 다시 한번 보세요. 클래스 상속은 extends 키워드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코딩했죠. 무비 인포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를 상속받아서 CGV 극장과 그죠? 메가박스 극장에서 네, 영화 진흥회에서 만든 메인 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쓰는 걸 한번 했었죠? 네. 그래서 extends 상속받을 애가 extends 뒤에 들어가요. 네, 이렇게 쓰는 방식을 한번 썼었는데 바로 그 extens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는 이거를 상속을 설정하시고요. 컴포넌트에 이제 액세스를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컴포넌트에도 메서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렌더 이거죠. 렌더 메서드는 HTML을 반환합니다.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렌더 메서드도 이 안에서 사용할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바나나 래를 안 만들어 놨지? 바나나 래를 한번 HTML을 만들어 볼까요? 이 컴포넌트 HTML로 가셔가지고 바디 안에 아무것도 없죠? 여기 들어갈 자리는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랬잖아. 들어갈 자리 만들어 놓을게요. 네. 리액트 출력 요소들. 리액트 출력 요소들을 쭉 만들어 볼게요. 아이디를 루트로 만들고 번호를 매겨서 이거를 5개를 만들게요. 이렇게. 그럼 div로 만들어주죠. 샵 루트 달러 곱하기 5. 샵 루트 달러 곱하기 5라고 쓰시면 달러 자리에 1, 2, 3, 4, 5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샵 루트라고 썼으니까 기본 태그인 div로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div 루트 1, 2, 3, 4 옆에 미리 보기 보이잖아. 미리 보기. 네. 이렇게 엔터 타!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요 자리에다가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력. 리액트에서는요, 그 ID 루트로 출력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권고를 한다고 했는데 왜 한다고? 원래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SPA,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하나의 루트에다가 탁 아무것도 딱 요소를 쫙 구성해가지고 한 번에 팍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루트를 하나로 만드는 거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만드는 우리 사용하는 사람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컴포넌트로 다시 갈게요. 요거 만드세요. 꼭 만드세요. 여기다 출력할 거니까. 네, 루트 1에다 출력할 거예요. 루트 1. 닝닝닝닝닝닝닝.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로 컴포넌트 잠깐 해볼게요. 자, 이렇게 씁니다. 클래스. 그죠? 클래스는 클래스라고 쓰시고요. 저희가 고흐 그림을 찍어 볼게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고그흐. 원래 쓸 때 고흐를 이렇게 써요. 고그흐. G자 쓰고 H. 고흐. 네, 우리 그 유명한 그 화가 고흐 얘기하는 거예요. 고흐 그림을 여기다 찍어 보려고 그래요. 고흐. extend 키워드 쓰시고요. react component. 네. 그래서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상속돼서 그 요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여기가 이제 클래스 고흐 클래스죠. 고흐 클래스 컴포넌트. 여기서 끝난 거예요. 컴포넌트가. 네, 자리를 이렇게 해놓고 자, 우리가 이제 컴포넌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컴포넌트는 HTML 태그를 만들어서 리턴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렌더라는 메서드를 반드시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렌더, 소가로, 중가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렌더링 시켜주는 메서드예요. 렌더링 시켜주는 메서드. 그 렌더 메서드 안에다가 여러분들 표현해요. 근데 이제 렌더 메서드 안에 렌더링 할 때 값을 리턴 시켜줘야 되니까 이 안에 리턴 키워드도 사용합니다. 리턴. HTML 태그를 리턴 해준다. 그래서 여기다가 리턴 키워드 써요. return. 그죠? 리턴 키워드. 소가로로 이렇게 내용 묶어주시고요. 이 안에다가 우리 그 빈 태그 그거 있죠. react fragment 이걸로 열고 닫고 딱 해주시고요. 네, react fragment는 결국은 출력되지 않는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것도 하도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빈 태그로 쓰는 방법도 있다. 근데 여기서는 지원을 안 하니까 안 쓰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해볼게요. h2 태그 쓰시고요. 안녕. 나는 고흐 그림이 라고 찍어볼게요. 고흐 그림 하나 여기 밑에다 출력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img 지금 제가 드린 거에 보면 src 여기 고흐 그림이 그 들어가 있거든요. 땡슬러시 이미지스 이마지스 여기 자동화성이 안 나오더라고. 01.png가 있고요. 별로 길지 않으니까 잘 맞춰서 써보세요. 그리고 설명은 alt 설명 고흐 1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거는 홀로 태그 꼭 슬래시하고 이렇게 닫으세요. 그래야지 에러가 안 나요. 만약에 이걸 안 해준다 그러면
문제 생겨요. 밑에 쭉 줄 가면서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꼭 홀로 태그는 이미지 태그도 홀로 태그잖아요. 홀로 태그는 반드시 닫아주셔야 됩니다. 혼자 닫아주셔야 돼요. 아, 그리고 여기 그 뭐지? JSX 문법 안에 주석을 달고 싶어서 내가 주석 달기를 컨트롤 슬래시를 하시면요. 중괄호가 그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거 표현해주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이렇게 주석 표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문법, JSX 문법 안에 또 뭔가 계산식 같은 거를 변수를 쓴다든가 하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요. 표현식 자리. 표현식 자리에 주석을 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주석 달기 하면 이거 나오죠? 이건 출력되지 않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요. 네, 그래서 반드시 끝에 홀로 태그는 반드시 끝에 닫아준다. 네, 이렇게 해서 출력을 렌더링을 해볼게요. 밑에서 이제 컴포넌트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만든 거예요. 클래스 컴포넌트를 지금 작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호 그림 하나 출력시켜주고 싶어서 이렇게 출력한 거고, 이걸 루트 1에다가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렌더링 하기. 이건 푸시를 한번 할까? 이건 푸시 한번 할게요. 중간 푸시. 오케이. 렌더링. 변수 담아줄까요? 컨스트. 네, 상수에다가 루트 1이라고 이런 이름, 똑같은 이름으로 루트 1을 이제 담아줄게요. React. 리액트 돔이지. 리액트 돔에 create. create 루트. 네, 출력 요소를 요 루트에다 내가 담아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큐먼트 점 뭐 get element by id 이렇게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루트. 이 샵 쓰시면 안 되죠, 여기서는요. 루트 1이라고 이렇게 출력해 주시면 돼요. create 루트. 루트 만들어주기가 리액트 돔에 있어. 가상돔 만들어주는 애가 리액트 돔이에요. 리액트 돔은 가상돔을 만들어주는 애입니다. 우리가 이건 계속 참고를 하면서 할게요. 리액트 돔. 이건 가상돔을 만드는 객체라고 보시면 객체 밑에 메서드가 되는 거죠. 리액트 돔.create root. create root는 여기다 요소를 써주신 거예요. 요소. create root는 출력 요소를 설정함. 네, 요거. 이제 우리가 쓴 지가, 이런 걸 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나왔더라도 다시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렌더링을 한번 할게요. 렌더. 루트 렌더. 루트 1점 렌더. 여기다가 뭘 쓰시면 되냐? 요 자리에다가. 출력할 애를 쓸 경우에 직접 요소를 여기다 쓴다고 했죠. 렌더에다가. 렌더 안의 내용은요. 렌더. 여기 안에다가 출력할 요소. 근데 출력할 요소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만들었어요? 클래스에다 만들었잖아요. 클래스를 호출하면 구성된 클래스, 구성된 태그가 들어온다. 그러면 부르는 방법은
클래스 호출법 어떻게 쓴다고? 태그, 클래스명 이렇게 호출하신다고요. 이런 식으로 호출한다고. 이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야. 이 문법 자체가. 네. 출력할 요소를 여기다 쓰는데 출력할 요소를 클래스로 우리가 구성을 해놨잖아요. 위에다가 바로 위에다가 여기다. 그래서 고흐라는 애를 여기다가 출력해야 되죠. 여기 안에서 만든 이거 결국 이거 호출하는 거야. 이거 H2하고 이미지 나온 거 요거를 여기에다 호출해 주려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쓴다고요. 한번 해볼게요. 떡세 고흐 있잖아. 고흐 혼자 닫아 이렇게 닫으시면 돼요. 그리고 닫기 할 때는요, 한 칸 띄고 닫으세요. 공식 문법은 한 칸 띄고 뒤에 슬래시 마무리 태그를 딱 해주시는 건데, 이거는 태그가 아니라 태그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 뿐이야. 여기에 태그로, 네가 구성한 태그로 찍어주겠다. 그 소리입니다. 자, 보실까요? 컴포넌트. 나는 고흐 그림이야. 나오십니까? 루트에 깔끔하게 H2하고 이미지가 딱 나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녕 나는 고흐 그림이야 해가지고 고흐 그림 하나 찍혔는데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러면 요거 이미지 경로에 이미지 맞는지 한번 보세요. 이미지스 폴더 밑에 01.png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 이미지스 밑에 01.png라고 여기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고흐. 네, 소스 푸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 출력되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우리 컴포넌트 사용했어요. 이 방식으로 쓰는구만. 요걸 문도장을 찍어 두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안 쓴다고. 이 방법이 없어진 건 아닌데 이 방법을 많이 안 써요. 왜 안 쓰냐면요. 일단 너무 쓰는 내용이 많아. 클래스로 만들면. 봐봐요. 익스텐드 이거 상속받아야 되지. 렌더 이런 거 써줘야 되지. 렌더로 싸고 구조 자체가 복잡해지잖아. 중괄호 안에 소괄호 중괄호 해서 호출하고 리턴 해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함수로 만들어지면 바로 리턴이 되거든요. 바로 리턴이 돼요. 그래서 함수로 바로 리턴을 한번 해볼게요. 함수로 컴포넌트를 만들고요. 이번에는 함수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2번 클래스로 컴포넌트 작성. 이거 눈에 좀 띄게 할게요. 대가리로. 네. 클래스로 컴포넌트 작성. 눈에 좀 잘 들어오게. 그 다음에 함수로 컴포넌트 작성을 밑에다 해볼게요. 이번에는 함수로 컴포넌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함수로 쓰는 건 이제 훅 때문에 사실 훅 가는 훅으로 이제 펑션이 이제 주로 채택이 이 방식이 채택이 된 거예요. 훅에서요. 훅. 훅도 재밌어. 다 재밌어. 아이고 이제부터 재밌는 것만 있어. 꽃길만 걸으라는 얘기죠. 지금부터 꽃길만 걸으세요. 재밌는 것만 있어요. 이제. 펑션. 벌써 익숙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아이언맨 그림을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언맨 그림도 있거든요. 아이론. 네, 방법은 이렇게 아이론이라고 쓰고 아이언이라고 읽죠? 네. 네, 영어 시간에 배웠죠? 아이언맨 이렇게. 아이언맨. 자, 이 함수죠. 그리고 대괄호로 쓰세요. 컴포넌트이므로 대괄호. 반드시 첫 글자 대문자 꼭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슈 아이언맨 컴포넌트 함수. 이건 그냥 함수가 아니야. 컴포넌트 함수. 컴포넌트 함수 이렇게 표시 한번 해주세요. 왜 이걸 더 많이 쓰는지 여기서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 자, 함수는 리턴 값이 있다. 그러면 바로 리턴 키워드 쓰죠? 바로 여기서 리턴 키워드를 바로 써줘. 리턴
여기다가 바로 작성하시면 돼요. 위에 거 쓸래, 아래 거 쓸래? 아래 거 써야죠. 이거 다 작성하고 앉아 쓸래요? 이거에 렌더까지 해줘야 돼.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너무 형식이 복잡한 거야. 그래서 훅에서는 아예 이걸 대놓고 이렇게 쓰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루트를 만들어 볼게요. react.fragment 열고 닫고 요 안에다 형식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return 요 안에다가 h2 태그로 네, 형식 안녕 나는 아이언맨이야 라고 써 주시고요. 아이언맨이야. 그리고 이미지 태그 img src는 땡 슬래시 이마지스 이미지스 밑에 ab1이 아이언맨인데 jpg 파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lt 설명은 아이언맨 우리가 그 아이언맨 넣었던 바로 그 아이언맨이에요. 그래서 혼자 닫는 거 꼭 해주시고요. 훨씬 더 심플하게 태그를 만들어서 구성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리턴 키워드를 바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렌더링 해볼까요? 밑에서 바로 밑에서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렌더링 하기 렌더링 자 어떻게 렌더링 하냐 화면에다 뿌려준다고요? 컨스트 루트 2 두 번째 루트라고 하고요. 똑같습니다. react 돔 create 루트 여기다가 document get element by id로 그냥 id로 다 만들었으니까 이걸로 볼게요. 루트 2 네. 잘 보이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네, 루트 2로 만들어 주시고요. 오케이 불러요. 루트 2 랜다 여기다 어떻게 부른다고? 아이언맨 혼자 닫기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애를 갖고 여기다가 출력시킨다고 아주 간단하게 네 이거 나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확인 잘 나옵니까? 컴포넌트 무슨 에러가 나네 뭘 잘못 써줬나? 3 아까 치다가 헤이 콕 어휴 난 죽겠네 네. 이게 지금 생겼던 게 이게 원래 뭐냐면요 얘가 그 무슨 뭘 설정해 주는데 자동으로 얘가 자동화가 돼 있어서 그래요. 이게 설치형으로 됐을 때는 아마 이게 먹힐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설치형이 아니라 CDM 방식으로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게 생겨서 그랬네. 나는 아이언맨이야 하고 잘 들어가죠. 나는 아이언맨이야 두 번째 짠 하고 들어간 게 확인이 되죠. 오케이 got it. 네, 그 그림도 나오고 아이언맨도 잘 나왔습니다. 자, 이래놓고 우리가요, 그 다음에는 조금 다채롭게 좀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좀 더 재밌는 형식이 있는데,
뭔가를 값을 전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props라는 걸 별도로 하긴 하는데요. 네, props를 별도로 하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미리 우리가 그 속성을 갖다가 속성의 값을 정의해서 이 컴포넌트에다가 전달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을 이제 쓴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인지 직접 한번 봐야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프롭스, 여기 프롭스 얘기를 좀, 프롭스는 그 다음 단원에서 5번에서 자세히 할 거예요. 일단은 쭉 별로 구분을 해주시고요. 프롭스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고 프롭스를 사용해 보려고요. properties라는 얘기예요. props가요. props 사용하는. 네, props. props가 뭐냐? properties. 그래서 나온 말인데요. properties가 뭐냐면 속성들이란 말이잖아요. 즉, 속성이 뭐죠? 우리가 이제 아까 이따가 클래스 얘기하면서 속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럼 속성은 안에 있는 명사적 특징을 얘기해요. 객체에. 그래서 객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함수로 만들어도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속성들, 즉 변수의 값을 할당하여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네, 변수의 값을 할당해서 전달하는 방법. 네, 이걸 props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의 인수가 같고 속성으로 컴포넌트에 보냅니다. 함수 인수와 같고, 그러니까 인수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 함수의 전달값, 전달 변수, 전달값과 같고 속성으로 컴포넌트에 보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 props는 props가 중요하거든요. 네, props 일단은 써보고 props가 뭔지 약간 느낌을 받아보시면 되겠어요. props는 요 다음 단원에 05번이 props거든요. props를 별도로 달아줄 거예요. 근데 이제 props를 여기서 이제 사용해 볼 겁니다.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당히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일단요. 내가 좋아하는 색을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색. 내가 좋아하는 색 표시하기를 props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러니까 펑션을 만들어 볼까요? 이제 펑션 favorite favorite color 뭐 이렇게까지 써야 되는데 그냥 favorite이라고만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중괄호 짠짠. 이게 지금 뭐예요? 컴포넌트 만들고 있는 거예요. favorite 컴포넌트 함수. 이겠죠? 이거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리턴 해준 거죠. 리턴. 위에랑 똑같지? 리턴. 근데 여기 이제 바로 h2 태그 하나 간단하게 이거만 올릴 거니까 h2 열고 닫고 끝.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럼 내가 좋아하는 색은 한번 이렇게 찍어준 거죠. 내가 좋아하는 색은 뭐 파란색이야. 이렇게 찍는단 말이지. 그런데 그냥 무조건 파란색으로만 찍으면은 좋아하는 사람 색깔을 여기다가 탁탁 던져가지고 바뀌게끔 해주고 싶은데 곤란하잖아. 여기다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props라고 써볼게요. props. 네. props라고 써주시면요. 여러 개를 갖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props는 속성 세팅
변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파란색 여기를 딴 걸로 내가 처리하고 싶죠? 그럼 여기에다가 표현식을 써주세요. 중괄호로. 네, 중괄호 표현식을 써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프롭스로 어떻게 전달해서 여기다 찍을 것인지 호출할 때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밑에다가 좋아하는 색을 프롭스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수 있다. 네. 여기서 props에다가 요 props 이건 정해진 말이에요. props는요. 네, props 선언되었지만 값이 읽히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호출 한번 해볼게요. const root 3 세 번째 루트입니다. 그리고 react DOM 씁니다. react DOM 위에서 찍었던 거 나오죠? 이게 먹히긴 하는데 자동 완성이 안 나오더라고. 여기서 document.get element by id 여기다가 루트 3라고 출력해 줄 때를 해주시고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똑같이?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프롭스로 전달 한번 해볼게요. 루트. 이제 렌더링을 해본다. 렌더링 시 속성 세팅 형식으로 함수 컴포넌트에 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색깔을 이렇게 전달한다고요? 루트 3는 점 렌더 여기에다가 전달하는 거지. 쓸 때 어떻게 쓰라고? favorite이라는 애가 있잖아. favorite.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하고 favorite을 썼는데 여기다 값을 전달하고 싶다면 값을 전달해야지. 이렇게. 컬러는 파란색. 이렇게. 그러면 파란색 요걸 불러가지고 우리가 쓸 경우에 파란색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호출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지정한 색으로 props에서 요 속성명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함수 컴포넌트에서는 어떻게 쓴다? 네, 표현식 안에 이렇게 props 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점. 내가 호출 시 사용한 속성명을 여기다 써줘요. 호출 시 사용한 속성명의 컬러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분가로 props 점 컬러. 내가 사용한 애가 이거기 때문에 이게 전달이 됩니다. 컬러를 사용한다. 이 얘기예요.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호출 시 사용한 속성명. 이 속성명이 컬러로 사용됐죠, 여기서? 그러면 props.color로 사용하는 거죠. 함수 컴포넌트에서 여기서 찍을 때. 여기서. props.color. 이렇게 쓴다. 그러면 여기에 담긴 값이 여기 요 자리에 들어와요. 요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이제 요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요거 자체가. 그래서 밑에다가 props.color는 호출 시 보낸 속성명이다. 네. 속성명의 값이다. 네. 그 값을 여기다 찍는 거니까. 네. 속성명은 컬러고 거기에 값이 파란색이라고 담겨 있잖아. 요걸 이제 바꾸면 다른 애가 들어오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열리는 거 볼까요? component. 내가 좋아하는 색은 파란색이야. 라고 찍히죠? 네, 요거예요. 요 속성이 그렇게 날아간다는 거 알 수가 있죠? 네, 파란색이야. 뭐 이걸 다른 색으로 쓰시면 그 색깔이 날아가겠지. 여기 정보가. 빨간색이. 빨간색 이렇게 보내면 빨간색이야 라고 찍히겠지. 파란색이야, 빨간색이야. 달라지죠? 네. 여기 정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보내는 값에 따라서. 네, 프롭스는 이제 좀 자세히 할 거니까요. 프롭스 사용하는 거는 요 방식으로만 일단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한다? 컴포넌트의 프롭스를 사용해서 프롭스 점 밑에 있는 속성명은 호출할 때 세팅한 값, 세팅한 속성명이 여기 가서 박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여기 가서 박히면서 전달이 된 거죠. 프롭스에 전달을 해서 여러 개를 보낼 수도 있어요. 여러 개 보내볼까? 내가 좋아하는 색은 빨간색이야.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음식도 보내볼까? 음식. 음식이 뭐야? 푸드? 푸드는 피자라고 해보겠습니다. 푸드는 피자라고 썼어. 여기 루트가 하나지. 여기 BR 태그 쓰고 싶으시면요. BR이라고 쓰시고 홀로 닫는 태그 꼭 쓰셔야 돼요. 네.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은 중괄호 props 점 food 피자야. 네, 여기에 이제 담은 대로 날아가는 거지. 날아가? 날아가나 봐. 날아가 안 날아가. 날아가잖아. 하나 더 보내봐. 뭐가 있을까? 색깔, 음식, 그리고 취미? 취미 영어로 뭐라 그러지? 하비? 하비 이건가? 오, 오랜만에 써서 생각도 안 나. 하비. 어, 게임? 네, 게임을 좋아한다. 그러면 게임.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음식은 게임이고 나의 취미 생활은 BR. 취미는 props 점 허비 게임 이야. 알겠니? 네. 당연히 추가되겠지? 하나만 했을 때는 조심스러웠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무한히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그죠? 되겠습니까? 네. 뭐 컴포넌트의 느낌과 여기에 이제 컴포넌트에서는 전달해주는 값에 대한 이런 부분이 또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제 좀 뭐 어떤 구조를 가지는 복잡한 프로그램을 짤 때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겠다는 짐작이 됐을 거예요. 이런 데이터 셋업을 해서 뭔가 바뀌어야 될 때 이 전 단계의 프로그램이 뭔가 있겠지. 어떤 값이 입력돼서 들어온 게 화면에 팍 뿌려져 있는다. 그러면 입력받는 프로세스가 중간에 하나 있겠지. 그래서 그런 애들을 담아서 보낼 수 있겠죠. 예, 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그 컴포넌트를 다 하긴 조금 많아서요. 여기까지 일단
오늘 기본 컴포넌트형, 그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호출한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떤 변경, 변수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 보통 함수하면 전달값 같은 것들이 가서 안에 구성을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내용을요. 네, 그런 기능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props라는 거를 사용해서 properties, 즉 속성들, 즉 변수의 값을 할당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전달한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 방식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일단 오늘 체크하시고요. 내일은 여기 이어가지고 컴포넌트에서 또 사용될 수 있는 방식을 확장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업데이트 마무리.